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림과 함께 쉽고 맛깔나게 설명해줄 그리스 로마 신화의 가이드 담당자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주 중요한 신들인 올림푸스의 12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출발! 그럼 먼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말할 때 항상 올림푸스 12신이 누구며 올림푸스 12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거는 답변인데 아시겠습니까? 좀 이쪽으로들 긴장합니다. 근데 이유는 간단한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올림푸스 12신은 다른 신들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지만 또 가장 강력한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주인공과 주요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되는 인물이거든요. 올림푸스 12신의 신들은요, 그때 하늘과 모든 신들을 지배하는 최고신 제우스와 그의 3명의 형제들, 그리고 또 제우스의 8명의 자식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제우스와 3명의 형제 차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제우스는 올림푸스 12신 중에서 모든 인간과 신들을 지배하는 우두머리신, 백반신입니다. 그러나 그는 최고신이면서 세상을 법으로 다스리지만요. 반면에 로마 신화에서는 여신과 인간 등을 가리지 않고 바람을 피우는 전문적인 용어로 가사르바, 프레이보이 신으로 등장합니다. 그림이나 조각에서 그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들은요, 번개와 평화인데요. 저기서 자기 뜻을 반복하는 신이나 인간들을 번개와 평화를 들면서 야분주의 못하게 합니다. 또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이듯이 제우스의 상징인 동물은 독수리죠. 근데요, 상징을 보고 예. 그럼 말이죠. 수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한 그림이나 조각에서 어떨 때는 그들이 누가 하는 건지 또 구별하는 것을 정말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빨트하게도 되게 중요한 신들은요, 자신을 나타내는, 그렇게 자신을 사로질하는 물건이나 동물들과 함께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그 상징물을 딱 보고 누가 하는 건지 금방 눈치를 챌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앞으로 저만 따라오시면요, 웬만한 중요한 신들과 영웅들은 이 상징물을 보고 금방 누가 누군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제우스와 형제인 포세이돈이요, 이 폭풍과 해를 일으키는 바다의 신입니다. 포세이돈은 바다에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폭풍 모양의 산지천을 휘둘러 바람과 비를 다스리고 폭풍과 해, 지진을 일으키는 신인데요. 이 포세이돈을 딱 보면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상징은 상지천입니다. 헤라는 제우스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린 본부인입니다. 가정과 결혼의 여신인데요. 그런데 이 여신은 남편 제우스가 결혼들도 몰래 이 수많은 여신뿐 아니라 인간 여성들과 바람을 불고 다니죠.
신기하시니 되는데요. 그래서 제우스 A와 그 자식들에게 가혹하게 정도로 심한 복수를 합니다. 헤라를 대표하는 상징 동물은 공작새인데요. 그러니까 조각에서 이 동물상과 같이 헤라 옆에 공작새가 등장하면 100% 누구다? 맞습니다. 헤라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대지와 부부의 여신인데 원래는 제우스 누나였는데 아내가 된 여신입니다. 데메트의 상징으로는 곡식과 이삭, 과일인데 앞으로 이 곡식과 과일이 관련된 것이라면 거의 데메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땡큐. 자, 이렇게 올림푸스 12시는 제우스와 그 형제들의 포세이돈, 헤라, 데메트에 의해서 나머지는 8명의 제우스 자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폴론, 태양, 예언, 궁술, 운술, 음악과 예술의 신이고요. 제우스 아들입니다. 상징으로는 올림푸스와 레라. 먼저 제우스 자식 중에서 아폴로는요, 올림푸스에서 제우스 다음으로 성일이 넘버 7인데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지위와 수치를 있습니다. 우선 아폴로는 매일 하늘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태양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세상에 태양을 비추는 태양의 신이고요. 또 대피라는 시탁서에서 예언을 해주는 예언의 신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장동 선수같이 백발백중 화살을 잘 쏘는 궁수의 신이기도 하고요. 병을 고쳐주는 일수의 신이기도 하죠. 이 밖에는 띵까띵까 리라를 연주하는 음악과 예술의 신이기도 합니다. 아폴로의 성경은 월계수와 리라인데요. 만약 그림이나 조각에서 이 머리에 월계관을 쓰고 또 손에 리라를 들고 있으면 여기다 아폴로. 아르테미스는 앞에 아폴론과 쌍둥이 딴미지가 있는데요. 그녀는 이렇게 산과 화살을 통내고 산과 들을 의미는 이 사냥과 군수의 여신인데 화살 실력은 아폴론 보고가는 백발백중을 자랑하는 명사스입니다. 아르테미스는 또 달의 여신이기도 한데요. 그림이나 조각에서 달의 여신으로 나올 때는 머리에 초승달에 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녀를 첫 보면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상징은 활과 화살, 그리고 상징 동물은 사슴과 사냥개죠. 신신 중에서 서열이 남과 3인 여신인데요. 진리와 전쟁, 예술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특이하게 제우스 머리에서 이 갑옷을 입고 창을 든 완전히 무장을 하고 있을 병을 보는데요. 그래서 그림이나 조각에서 아테나는 항상 갑옷과 창을 쓰고 창과 병패를 드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상징 동물은 올빼미입니다. 역할이 매우 다양한데요. 가장 중요한 인물은 제우스의 수행 비서로서
심부름을 담당하는 전령의 신이고요. 또 죽은 자들은 이승에서 저승으로 안내는 영혼의 안내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일부에서는 녹동의 신이고요. 길과 여행자의 신, 또 상인과 도둑들을 신입니다. 헬무스의 상징물은 날개 달린 모조와 샌들, 그리고 체면 지팡이인데요. 그림과 조화에서 여러 상징물을 두고 금방 갈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비일신인데요. 올림푸스 12신중에 한 명이면서 아주 중요한 캐릭터입니다. 그의 진리와 역할은 오로지 사랑, 러브인데요. 신수분의 사랑밖에 나는 몰라 같은 신이라고 할까요. 아프라지는 신과 인간에게 이 사랑의 피부트 구세로서 사랑에 빠지게 만들고 또 애욕을 부르게 하는 것이 그의 무드 역할입니다. 여기로 비너스로 불리는 아프로디는요, 올림푸스 최고 미녀고요. 그림과 조각에서는 아주 밸런스와 함께 이 팔등신 누드 상태인데요. 그녀를 축복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징을 피드기와 사랑입니다. 제우스와 헤라 사이의 장난인데요. 무엇이나 뚝딱 잘 만드는 불과 대중적인 신입니다. 신들이 기거하는 올림푸스 풍경을 비롯해서 신과 영웅들이 모두 가고 방금 장신들은 모두 그의 작품이죠. 헤파이스토스는 다리가 좀 불편한 분의 친함에 속하는데요. 그의 아내는 바로 올림푸스 최고 미녀이면서 남자를 상당히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헤파이스토스를 축복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것은 대장간 장면하고 마우치와 해무가 등을 든 모습이죠. 제우스와 헤라 사이의 아들 중에서 천하고 헤파이스토스의 신동생인데요. 그런 아프고 피를 좋아하는 야만적인 전쟁의 신으로서 아티가와 반대 개념의 전쟁의 신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에서는 특범을 나올 수 있는 상징이군요. 감옥과 투구, 창과 필패, 공입니다. 넥스트. 마지막으로 디오니소스는 포도주, 세계신이고요. 그는 특이하게 제우스의 북쪽에서 태어나서 유일하게 인간으로 올림푸스 12신이 된 인물입니다. 디오니소스는 그림이나 조각에서 머리에 포도나무 화관을 쓰고 포도나무 주택이나 숫자를 그리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그를 대표하는 상징 동물은 호랑이와 표범입니다. 자, 이렇게 올림푸스 12시를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 올림푸스 12시 이외에도 꼭 알아야 되는 예표를 비롯한 그 밖에 중요한 신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조택말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만 안녕. 감사합니다.